안녕하세요. 금일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주식시장 자체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돈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광주 부동산 아파트 미분양 폭증,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아파트 미분양은 1370세대로 전달보다 96% 증가했습니다. 미분양 신고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광주시는 건설사가 비공개 요청을 하면 물량 집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팩트가 물량 집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미분양 물량을 제대로 신고하면 선착순 분양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실제 미분양 물량은 신고 세대 두세 배는 좋게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광주 박림 더 퍼스트 골드 클래스인데요. 분양가가 8억 5천만 원 정도였고요. 마이너스 1억 원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마피인 건데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방권의 미분양과 마피가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형태인데요. 서울 아파트의 경우도 마피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초입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피 금액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이유가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코로나 임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연끌을 해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사면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인식 자체가 강했기 때문에 급하게 아파트를 서둘러서 분양을 받거나 매매를 했습니다. 전세가 안 나가서 난리 난 아파트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내 집이 있는데 분양권을 사들이거나 분양을 받아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기존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분양권을 추가로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사를 가면 나머지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파트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분양권이라는 것은 아파트가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고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그 아파트가 공실이거나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매물은 계속해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족족 쌓여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량의 법칙에 따라서 아파트의 시세는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 당시에 아파트 폭락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몇 년 만에 아파트 시장이 내년부터 대폭락 징조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골 때리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 임대 아파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세로 2년씩 8년에서 10년 정도 살면 분양받을 수 있는 건데요. 2년 정도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진짜 마음에 들었을 때 8년에서 10년 정도 거주했을 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인 건데요. 지금 당장에는 이제 말 그대로 전세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2년 정도 전세 계약을 해서 3천만 원을 실제로 받았고요. 서충주 신도시 3일 파라뷰 2차입니다. 마피가 4천입니다. 2년 전세 거주를 하면 4천만 원을 받는 겁니다. 4천만 원은 선불로 받죠. 청주의 오송역 8학원 센트럴시티 3차인데요. 마이너스 1,500만 원입니다. 2년 거주하면 1,500만 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세 계약도 돈을 받고 들어가서 살 정도로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보면 돈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보면 아파트 시장도 계속적으로 불황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 그대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아파트 시장이 좋아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고 조정을 받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반드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죠. 고점 찍고 장기적 하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형태에서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시장도 기술적 반등을 동반한 장기 하락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내포 신도시인데요. 마피 6천. 잘 보시면 매매 금액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3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가 마이너스 6천이라는 것은 이제 이 분양권이나 이 매매 시장도
우하향으로 천천히 가고 있다는 거죠. 분양가의 대략 20% 가까이 하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는 고점 찍고 천천히 떨어지다가 정부에서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이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떨어지는 시간을 지연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정부에서 규제 완화한다, 이 자체가 장기 우하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택 지제역 하면 삼성전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프리미엄을 1억에서 2억 정도, 많게는 뭐 3억에서 4억 정도까지도 주면서까지 분양권을 매수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시면 역으로 마이너스 P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이버 카페 현재 상황인데요. 평택 안성 아파트가 이제 마피 5천입니다. 용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천이고요. 김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마이너스 3,600이라고 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상황이 심각한데요. 마이너스 8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음마 아파트의 장기적인 시세를 보면 아파트의 시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 상향 방향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왔고요. 큰 폭락이 한번 있었습니다. 대시세를 찍은 특정 상품들은 대폭락을 하고 기술적 반등을 동반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더 고점을 가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문제는 최고점을 찍은 하나의 상품이 한 번에 큰 폭락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동반하고, 그 다음에 하향 방향으로 가는 형태로 천천히 가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현재 나스닥 지수인데요. 최고점이 첫 번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폭락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동반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지 않는 과정에서 저가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겠죠. 2000년 닷컴 버블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이전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사례가 있는데요. 대시세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저가 매수가 계속 붙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대폭락이 나오는 이러한 그림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미래라고 볼 수도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부터 이제 불의 시대를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전부 다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부동산 시장은 여태까지 오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불을 필요로 했거든요. 온도를 보시면 세상이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과거에는 패딩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세상이 굉장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여름에는 너무나도 더워지고 겨울에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딩이 필요 없는 시대고 세상이 타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는 물의 전성기다, 물의 시대가 온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세상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데 부동산은 불입니다. 세상이 뜨거워진 상황 속에서 이 부동산 문서는 불이기 때문에 불과 불이 만나면 잿더미가 된다는 거겠죠. 굉장히 부정적인 건데요. 이제 2019년도부터 21년까지는 그래도 물이 잘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2, 23, 24 습의 기운이, 습한 기운이 들어왔고요. 문제는 언제부터 터지냐면 25년도부터 이제 불이 들어오면서 부동산에 큰 재앙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지금 사야 될 시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21년도부터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20년은 부동산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20년간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25년도에 이제 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사전 고지를 하는 겁니다. 25년도부터 부동산 침몰, 부동산의 몰락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